지난번 라이브 때 함께 보신 대로 이 소니 알파1, 이 알파1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소니 알파1, 이 알파1의 핵심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고락봉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니에서 만든 무시무시한 이제 최종판 괴물급 바디, 이 괴물급 바디 알파1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알파1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5000만 화소 30프레임의 무지막지한 그런 성능을 가진 바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 같은 경우에 그 기존에 있었던 프레스 바디에서 20프레임 정도를 찍었던 거기에서 이제 10프레임을 더했죠. 그래서 이제 초당 30프레임 이제 연속으로 촬영을 하면은 동영상과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알파1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출시가 아직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물론 스펙만 봤을 때 그대로 나온다면은 다들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더 추가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만 스펙 시트에 주르륵 써놨기 때문에 다 좋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특징적인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뒤에 가서는 국내 출시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뭐냐 이러면 뭐니 해도 5000만 화소다. 물론 R4 같은 경우에 6100만 화소인데 5000만 화소가 대수냐 그렇지만은 이 R4 같은 경우에는 화소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알파1 같은 경우에는 5000만 화소의 넉넉한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프레임이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해상도를 찍어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센서가 적용이 됐죠. 보시는 대로 이 RS라는 센서가 있는데 기존에는 엑시머 R이었는데 지금은 엑시머 RS인 이 센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이 센서의 디자인 변경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한 픽셀이에요. 한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PIXEL인가? 한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수광부입니다. 여기도 이제 수광부가 있죠. 그런데 이 R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러면은 뒤에 있는 기판, 이 회로의 기판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게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기존에는 여기 얇게 이렇게 따라가는 두 줄 라인이 있었던 요게 이제 회로라면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센서를 가리지도 않고 이 센서 밑으로 내려가 있죠. 물론 이 밑에 이제 새로 추가된 거는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이 센서의 이 반도체 이 공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디자인의 변경으로 두 가지 가장 큰 장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수광 면적이 올라갔다. 그 동일한 센서에서도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수광 면적이 올라가 가지고 저노이즈 고 ISO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무튼 신호의 노이즈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전자기기에서 쓰는 이렇게 신호대 노이즈 비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렇게 넓어진 회로를 가지고 가장 큰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이러면 속도입니다.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다. 기존에 이제 시모스 센서에 비해 가지고 속도를 무지하게 빠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5000만 화소임에도 불구하고 8K 동영상이라든지 30프레임 이 로우 파일로 30프레임을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칭찬을 입이 마르지 않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저 새끼 또 소니니까 칭찬하고 뭐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250분의 1초 그 최고 그 동조 속도가 250분의 1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게 포컬 플레인 셔터인 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선막과 후막이 있죠. 그래서 이 선막과 후막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끊을 수 있는 최고 속도가 250분의 1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빠르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뭐 15년, 20년 가까이 이 250분의 1초라는 이 포컬 플레인 셔터의 플래시 동조 속도가 고정이 돼 있었죠. 그거를 이제 최초로 깼다. 드디어 2021년에 400분의 1초를 달성했다. 물론 이게 500분의 1초가 돼가지고 한 스탑이 올라갔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아마 얘네들도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죠. 물리적으로 이 셔터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 자체를 올려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전자 셔터하고는 이 차원이 틀리죠. 만드는 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셔터의 그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고속 동조가 가능하게 됐다. 이 점은 제가 봤을 때 사진에서 이 조명을 사용을 한다라면은 어마무시한 장점이 된다. 비록 이게 3분의 2 스탑, 그러니까는 한 스탑이 안 되는 그런 속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 셔터 동조 속도는 안 변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변했다. 이 점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이렇게 심심한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잘해오던 이런 자동 초점, 이런 자동 초점 잘 된다, 끝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눈깔에서 이제 동물 눈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새 눈깔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8K 못 넣었으면은 소니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기 완전히 8K에 완전히 꽂힌 이 소니가 이제 드디어 이제 8K 동영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8K 동영상에 크게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4K 120프레임까지 찍는 이 동영상이 훨씬 더 활용할 가치가 높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10비트의 크로마 샘플링이 사둘둘에다가 그 다음에 올 아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비트레이트, 지금 나온 거를 보면은 600Mbps/s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까지 뭐 100Mb에서 지금 그 멈춰있는 이 동영상의 파일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R5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파일로 이 8K 동영상을 기록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압축 포맷하고는 이 품질 자체가 잽이 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1이 훨씬 더 이제 오랫동안 발열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이 R5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디어 USB 3.2 제너레이션 2 버전, 제너레이션 2 버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10GBps의 그 통신, 그러니까 이 USB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과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또 훌륭한 발전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젠2가 들어가 있는 C타입이 들어간 거는 아직 많았는데 이 젠2가 들어간 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10GBps, 그러니까는 초당 1기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점은 굉장한 장점이죠. 물론 이 램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랜이기 때문에 최대 이제 100MB의 속도로 움직이지만은 크게 뭐 제가 말하는 거는 100MB,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으로 봤을 때 최대 100MB로 움직이니까는 뭐 기존에 있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니에서 많이 욕먹는 이제 그 일렉트릭 뷰파인더, 이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900만 닷, 그러니까 약 300만 화소, 300만 화소의 해상도를 높였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굉장히 욕먹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했다. 그리고 뒤에 있는 LCD도 화소를 좀 옮겨가지고 이제 100만 화소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점이 뭐 개선된 점이죠.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도 소니에서 이제 쓰레기 LCD네, 막 쓰레기 뷰파인더네,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건데, 이제 터치 메뉴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은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을 썼죠. 다른 데는 이제 다 B 타입을 쓰는데, 소니 같은 경우, 뭐, 요런 거, 메모리 카드, 여기에 얘네들이 한이 맺힌 회사거든. 옛날에 이제 소니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메모리 스틱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었나? 뭐 아무튼 이래가지고 여기 NY 이렇게 쓰 있는 거 소니 메모리 스틱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하다가 그 SD 카드에 완전히 밀렸죠.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 소니가 이 메모리 카드에 한 맺힌 회사라서 뭐 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크기도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마 B 타입으로 두 개를 넣기에는 이 슬롯이 물리적으로 이제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뭐 그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CF-A 타입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대중화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이전까지는 이 UHS-2 타입 그러니까는 속도가 한 200MB 정도 되는 요 정도 속도를 이제 그렇게 속도가 많이 필요 없으면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저렴하니까 쓰다가 A 타입이 저렴해지면은 이제 그때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방적이네 뭐 이거 마그네슘 뭐 합금 바디네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다들 알고 있죠. $6,500에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그래서 가격은 얼마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떠한 물건이라도 이 조선 땅에만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내 출시가가 얼마가 될지 이게 굉장히 관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전례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전례를 찾아봤는데 이제 FX6 같은 경우에는 $6,000에 이제 나왔어요. 이 $6,000에 나온 거를 국내에서는 거의 1,000만원에 팔고 있죠. $6,000에 나온 걸 1,0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환율에 적용이 됐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에 1,643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 알파1 같은 경우에는 1,067만원에 팔아야 된다. $6,500죠. 얘가 이제 $6,000에 팔렸으니까 $6,500면은 이제 1,067만원 찍어줘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알파9 2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4,500에 팔렸어요. $4,500에 팔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0만원에 팔리고 있죠. 500만원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착한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 물론 출시가는 아닙니다. 출시가는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출시가는 이제 훨씬 더 높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제 $1에 1,118원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 $4,500가 500만원이 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가격 그러니까는 1,118원으로 이제 나오면은 얼마냐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726만원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하한가가 이제 730만원 정도다. 그래서 730만원 이하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하나 더 이제 가장 최신 바디인 알파7 S3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S3 같은 경우에는 $3,500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500만원에 팔고 있죠. 아까 그거랑 가격 차이가 없이 알파9 2랑 가격 차이 없이 똑같이 500에 팔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3,500를 이제 500만원에 팔았을 때는 $1에 1,406원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6,500는 얼마냐 이러면은 913만원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S3의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 상한가는 이제 920만원이다. 아까 이제 최저가가 730만원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택 가능한 조선 프리미엄이 920만원 이하 730만원 이상 요 가격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넌 얼마 찍는데 이러면은 저번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800만원에 이제 베팅을 해봤습니다. 800만원으로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될 것 같다. 물론 800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799만원 포함해가지고 이제 800만원이죠. 요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출시 가격, 그러니까는 조선 프리미엄이 얼마가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얼마냐? 오늘 환율이 이제 1106원입니다. 1106원. 아까 봤던 가장 싼 그게 이제 1118원이었죠. 가장 싸게 해가지고 이제 4,500달러가 우리나라에서 500만원에 팔리더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조선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알파1이 나오면은 이 가격이 둘째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박을 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최고 옵션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니까는 팔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양심적으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기를 희망해 맞이해 바라지 않지 않습니다. 쭈빼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